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신규 발굴 ETF를 소개 드릴 건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죠. 심지어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ETF 말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ETF가 무엇인지 5가지 꼭지로 다뤄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적인 ETF 투자를 위해서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ETF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ETF를 담으면 좋을지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채권을 매수해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는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ETF를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ETF를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클라우드, 친환경 ETF 말고요.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새롭게 성장하는 ETF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 사이버 보안, 우주항공인데요. 메가 트렌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 테마별로 어떤 ETF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고령화가 투자에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2040년도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34%가 되고 세계적으로 봐도 14.5%로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5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고 실버 산업이 발전되고 헬스케어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연령별 순 자산을 보면 50대 이상의 자산이 84%를 차지하고 있죠. 전체 자산의 84%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말은 돈이 있는 세대가 고령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머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중요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면 고령화 관련된 ETF는 중요한 투자처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ETF로 XLV, VHT, IHI가 있습니다. 보통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개 ETF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적은 어땠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XLV랑 VHT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등이 있습니다. 둘 다 헬스케어 기업에 집중되어 있죠. 그와 반대로 IHI는 헬스케어 기업이라기보다는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로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에보트, 메드트로닉,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2가지 색깔로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산 규모 측면에서는 XLV가 36.9빌리언 달러로 가장 크고 투자 기업 수는 VHT가 411종목을 담고 있어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10년 평균 수익률로 IHI가 12.3%로 가장 높은데요. 각 요소마다 잘 나가는 ETF가 다 다르죠. 자산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XLV, 많은 기업을 담은 자산 배분을 원한다면 VHT, 오직 수익률만 바라보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IHI가 됩니다. 추가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품고 있는 ETF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볼게요. 빨간색이 격하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기에 투자하는 IHI ETF입니다. 261%나 올랐죠. 나머지 2개는 투자 기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차트가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VHT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자산 배분으로 하락 방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당률을 체크해보면 IHI는 0.5%밖에 되지 않는데 VHT랑 XLV는 1.6에서 1.7%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IHI가 좋지만 배당까지 고려한다면 나머지 2개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스마트폰을 24시간 가지고 다니는 우리는 이제 인터넷 세상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안 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사이버 보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 기업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돈의 방향이 사이버 보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사이버 보안 기업을 인수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마소가 사이버엑스를 인수했고 2021년도에는 아마존과 마소가 워커랑 클라우드 녹스를 인수했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오면 구글이 심플리파이랑 맨디언트를 인수했죠. 미래를 내다본 빅테크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를 찾아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CIBR이랑 HACK입니다. CIBR은 제가 가끔 언급드린 ETF죠. 둘의 차이가 무엇이고 과거 성적은 어땠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ETF가 투자하고 있는 탑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많이 다르죠? 탑7 중에 겹치는 기업은 스플렁크밖에 없습니다. 우선 투자하고 있는 기업 수를 보게 되면 CIBR이 36개고 HACK는 53개입니다. 자산 규모는 CIBR이 3배 이상 큰 걸 알 수가 있죠. 총 보수는 0.6%로 동일합니다. 그럼 두 개의 주식 차트를 보면서 수익은 누가 더 좋았는지 체크해 볼게요. 2015년에 상장해서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8년 동안 CIBR은 137% 상승이 나왔습니다. HACK는 73% 올랐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CIBR이 더 격하게 오른 걸 알 수가 있죠. 최근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작년 말에 소개드렸는데요. 다행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동일 산업이라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폭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미래 산업이라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가 우리 삶에 들어왔듯이 우주항공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대응하기 편하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랑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20년도에 385억 달러였는데 2040년이 되면 1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우주산업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어느 국가가 우주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477만 달러였는데요. 다른 국가와 격차가 상당히 크죠. 다양한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래에도 미국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으로 88만 달러이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일본 순입니다. 우리 한국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ETF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ARKX, ROKT, UFO입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세 개 종목 모두 다 작죠. 가장 큰 것이 ARKX인데 240밀리언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3,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초기 산업이라서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자산 규모가 작은 ETF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세계 ETF가 어떤 기업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ETF는 투자를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을 알아보기도 좋습니다. 세계의 ETF가 동시에 담고 있는 기업을 살펴봤더니 딱 5개로 추려졌는데요. 그럼 이 기업들은 다양한 운용사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우주항공에는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기업들은 바로 로키드 마틴이랑 이리디움, L3, 로켓맨, 하니웰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의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의 성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5개의 기업의 최근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파란색이 최근에 격하게 올라갔다가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죠. 우주의 SK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리디움입니다. 그 다음이 로키드 마틴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이면서 방산기업입니다. 이리디움이랑 로키드 마틴 두 개의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는 우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새롭게 성장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이었죠. 세 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고령화, 사이버보안, 우주항공이었는데요. 각각의 마음에 드는 ETF랑 기업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니까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종목에 같이 함께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이었는데요. 기술 발전이 빠른 요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커지듯이 앞으로 공룡 기업들은 더욱 비대한 공룡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투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대표적인 ETF로 QQQ가 있죠. 우리는 총 보수가 저렴한 QQQM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QQQ 속에는 100개의 기업이 들어있고 그 중에 탑10의 기업을 봤더니 48%의 비중입니다. 꽤 큰 비중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탑10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3개의 ETF가 있죠. 미국 테크 탑10, 미국 팡플러스, 미국 빅테크 탑7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얼마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FNGS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종목인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빅테크 ETF 3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언가 같은 듯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각각의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을 먼저 보면 미국 테크 탑10인데요. 마소, 애플, 구글 3개의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7%로 절반이 넘는데요. 그 다음으로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와서 미국 팡플러스를 보게 되면 우선 종목 맨 뒤에 H가 붙었죠. 해치 상품입니다. 요즘같이 높은 환율에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반대로 지금까지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했던 것을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자 종목을 보게 되면 양쪽과 조금 다른 부분이 넷플릭스, 브로드컴, 스노우플레이크 등 비중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빵 기업 플러스 추가로 빅테크 기업을 고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을 보게 되면 최근에 상장돼서 정돈이 잘 된 걸로 볼 수가 있죠. 구글부터 애플까지 5개의 기업의 비중이 78%입니다. 처음에 각 기업의 비중이 15%로 동일했고요. 메타랑 테슬라는 10%였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이 비중이 높은 ETF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외로 넘어와서 빅테크에 투자하는 FNGS를 보겠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0개로 각 기업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10%로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비중이 틀어진 것 같죠? 자산 규모가 조금 작은 게 아쉬운데요. 124밀리언 달러이고 총 보수는 0.58%입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FNGS가 아니라 FNGU를 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서 어떤 사이인지 보겠습니다. FNGS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1배짜리 상품이라면 FNGU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 사이에 FNGO라고 2배짜리 상품이 들어있고요. 레버리지 투자는 권장드리지 않지만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FNGU에 중국 기업이 들어있지 않느냐,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국 기업이 제외되고 AMD랑 스노우플레이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드린 FNGS랑 동일한 기업에 투자되는 상품이 FNGU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이었죠.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종목을 소개드렸습니다. 특히 국내 종목은 투자 기업의 비중을 잘 보고 선택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채권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입니다. 내일이면 FOMC가 열리고 금리 동결과 함께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의 움직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채권 ETF를 담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채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채랑 회사채 그리고 종합채권입니다. 종합채권은 국채랑 회사채를 섞어 놓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각각 대표하는 ETF 3개씩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미국 국채를 보면 위에서부터 단기채 SHY, 중기채 IEF, 장기채 TLT가 있습니다. 현재 TLT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죠? 장기 채권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 중에서도 선택을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회사채와 종합채권을 보면 자산 규모가 큰 것이 종합채권이죠. 역시 모를 때는 반반 전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BND의 자산 규모를 보면 94빌리언 달러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상장된 3,300개 ETF 중에서 8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채권 중에서는 1등인데요. 그럼 각 ETF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LT, LQD, BND를 가지고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TLT는 미국 장기 채권이고 LQD는 은행과 소비재가 주력인 회사 채권입니다. 그리고 BND는 국채 70%, 회사채 30%를 보유한 종합채권인데요. 세계 ETF의 현재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것은 역시 회사채 LQD인데요. 4.27%입니다. 총 보수를 보면 BND가 0.03%로 가장 저렴한데요.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수가 아름다운 수준입니다. 그럼 3개를 놓고 봤더니 TLT가 상대적으로 좋은 게 없어 보이죠?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채권 3종의 주가 차트입니다. 빨간색이 다른 2개의 ETF보다 더 격하게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바로 TLT입니다. TLT는 장기 채권에 해당이 되고 LQD랑 BND는 중기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하락폭이 큰 것 또한 TLT
TLT입니다. 10년을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왔고 최고점 대비 보면은 더 큰 폭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대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TLT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반대로 LQD랑 BND를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채권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이었죠. 안정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BND가 좋고 변동성이 높고 시세 차익을 고려한다면 TLT가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내게 남은 화살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딱 하나의 종목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고려하는 두 가지 항목은 수익률이랑 리스크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던 수익률이 잘 나오고 리스크는 줄여야 하는 건데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의 종목으로 자산 배분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ETF 투자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자산 배분까지 알아서 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AOA부터 AOK까지 비중별로 4가지 ETF가 있는데요. 어떤 비중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밸런스 있는 투자를 알아서 해주는 ETF 4종입니다. AOA는 주식이 80%, 채권이 20%고요. AOR은 주식이 60%, AOM은 주식이 40%, AOK는 주식이 30%가 됩니다. 투자 성향과 연령에 따라서 종목을 변경해도 좋겠죠. 보수적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조금씩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각 ETF의 현재 배당률과 10년 평균 수익률을 볼게요. 배당률은 2.1에서 2.8% 정도가 되고요. 수익률은 2.7에서 6%입니다. 수익률 편차가 꽤 큰 편이죠. 둘 다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아서 자산 배분해주고 투자를 하는 만큼 큰 수익과 배당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내가 직접 투자한다면 얼마나 차이 날까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주식 60%, 채권 40%에 해당하는 AOR과 S&P 500 ETF인 VO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린 종합채권 BND를 투자했을 때 동일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배당률을 먼저 보면 AOR이 2.36%로 더 높은데요. 반대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 VO랑 BND 조합이 6.93%로 2% 정도 더 수익률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직 아쉽죠? 그럼 비율을 좀 더 바꿔서 볼게요. 주식의 비중을 더 높여서 80%일 때 볼게요. AOA랑 VO, BND 조합인데요. 배당률은 역시 AOA가 더 높습니다. 이제 0.6%까지 차이가 나죠?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VO, BND 조합이 8.95%로 3%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3% 수익률은 상당히 큰 건데요. 주식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 배분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채권의 비중을 높겠죠. 그랬을 때 자산 배분 ETF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딱 한 종목으로 자산 배분하고 싶다면이었죠. 하나의 종목으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ETF가 존재는 합니다. 총 보수도 0.15%로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웬만하면 직접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가별로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싶다면이었는데요. 현재 미국이 GDP 1위이고 강대국인 것은 맞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다른 국가의 ETF를 알아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대륙별로 대표하는 국가랑 해당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메리카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고 S&P 500을 대표하는 VO를 가지고 왔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도 함께 가지고 왔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각 대륙별로 GDP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각 대표들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게요. 최근 10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빨간색이 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입니다. 10년 동안 190%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97% 상승하는 모습이고 3위는 독일, 4위는 중국입니다. 혹시 몰라서 한국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참하게 5위를 차지하면서 마이너스 8%를 기록했습니다.
속상하지만 투자는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선진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실리콘밸리 창업 이민자를 살펴봤더니 3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게 인도였습니다. 미래의 인재는 인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인데요. 중국이 과거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인구 구조가 한몫했습니다. 현재 인도가 과거의 중국처럼 청년층이 두꺼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말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인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 ETF는 미국에 상장된 INDA ETF가 있습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 탑10이 다음과 같은데요. 아시아 최고 부자 안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를 필두로 ICIC 뱅크, 인포시스 등이 있습니다. 인포시스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죠. 인도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적인 ETF 투자를 위해서 신규 발굴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5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금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2가지 관점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투자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